자, 송순의 면왕전가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송순의 면왕전가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가 송강정철의 가사.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두 작품 있어요. 관동별곡 그리고 사비곡. 이런 가사에 영향을 준 그런 작가의 작품이어서 첫 번째 다루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제가 안 했던 얘기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강호, 가, 도, 류 가사에 계보를 계승하는 작품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강호가도가 자연 친화적인 내용과 유교적인 충의 사상이 더불어 나타나면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이런 작품에 계보를 잇는 작품이 3개가 있어요. 그 시작이 정극이네. 상춘곡 봄을 즐기는 노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최초의 가사고요. 아마 이번 시험에 가사가 지금 5작품이 깔려있다는 얘기는요. 어떤 문제든 간에 상춘곡의 구절이 이용될 수 있어요. 상당히 여러분들 가사에 본보기가 된 작품입니다. 얘가 일대 강호가도예요. 그러다가 이걸 누가 이었냐? 바로 송순이 면왕전가라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강호가도를 개송합니다. 있고 송순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요? 정철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정철이에요. 근데 그 작품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배운 작품입니다. 관동별곡, 사빈곡, 송민곡 말고 그보다 먼저 썼어. 또 젊은 나이에 썼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철 가사 중에 성산별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계승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노래가 바로 송순의 면왕전가라는 노래입니다. 송순의 호가 면왕이에요. 자신의 호를 딴 정자를 짓고 그 정자 주변의 자연경치를 노래한 면왕전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사. 일단은요, 면왕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명들이 나옵니다. 무등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있고, 무등산 구체적인 지명이죠. 멀리 떨어져 나와 제월봉이 되었습니다. 제월봉이랑 봉우리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지명이죠. 그리고 무변대야에 무삼진자 커너라. 여기는 여러분들 의인법. 왜냐면 무변대야가요 끝이 없는 넓은 들판인데 무변대야만 보면 작가의 높은 의상과 의지를 투영하는 소재이자 이 넓은 들이 무슨 짐작을 한다, 생각을 한다 해서 의인법에 사용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넓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라 일곱 구비가 훌멈춰 무득무득 버렸는듯 한 곳 일곱 구비가 한 곳에 움츠려 우뚝우뚝 벌려놓은 듯 지기법을 통해서 상상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제월봉 산 줄기가 뻗어가는 모습이요 마치 가운데 구비는 굶게 든 늙은 용이,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서 머리를 얹어놓은 것 같구나 해가지고 지기법을 통해서 마찬가지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안타깝지만요, 이쪽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특히 내신에서는 아마 잘라낼 거예요. 우리 그 무항사 같은 경우도 앞부분 잘라내잖아요. 한기대 시험도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제 예상으로는요, 아마 많으면 본사 1 5,003부터고요. 더 짧아지면요, 본사 2 흰구름 부인 연합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 출제되는 그 작품의 범위가 다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길 경우.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면왕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너러바위 위에 있습니다.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안 쳤으니, 자, 정자 보겠습니다. 왜 정자 지었을까요? 바로 송순이 자신의 심성수련을 위한 장소로 정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때 심성수련은
뭐 하는 것?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닮아가는 게 심성수련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 왜 그러냐면 자연이 어때 얘들아? 욕심이 없어. 자연은 어때? 순리대로 흘러가. 그런 자연의 법칙과 욕심 없는 모습을 담는 게 심성수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타락하는 거고 물질을 쫓는 거잖아요.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을 닮아가는 게 이때 당시 심성수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어디? 자연 속에 있는 심성수련의 장소로 정자를 지었던 것이었죠. 좀 안타깝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정자도 짓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자연의 모습을 약간은 해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 예전에 제가 아마 중2, 3 아니면 고1 정도 교과서에 있던 지문이었는데요.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라는 그런 설명문이 있었거든요. 건축학자가 서양에 비해서 그래도 동양의 건축은 자연 친화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기와와 초가의 모양이요, 그 지붕의 모양이 산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자연과 잘 이렇게 어우러진대요. 지붕의 모습들이. 완만한 능선의 그 산의 모습은 초가를 닮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월봉처럼 삐죽삐죽 솟아나는 모습은 기와를 닮았기 때문에. 서양의 건축은 뭐예요? 첨탑. 무조건 삐죽삐죽 솟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자연보다 더 높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월감을 드러내는 건축인 반면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서양은 분수를 좋아한대요. 뿜는 거. 이거는 인위적인 기계의 힘이 있어야만 물이 뿜어지잖아요.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데 거꾸로 뿜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인 서양의 건축 방식이 들어있는 반면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폭포를 좋아하죠. 그냥 흘러내려오는 대로의 모습. 이런 게 담겨있는 글을 본 기억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 정자도 짓지 말고 그냥 윤선호처럼 뭐 했어야 했어? 그냥 바위 위에 그냥 앉아서 그냥 술만 먹으면 됐는데 이 정자까지 지었죠. 신문수련 한다고. 자, 구름 탄 청하기에 천리를 가리라. 실제로 여러분들 하게 탄 게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도교적 신선사상이 드러나 낚이면 바보 된다. 이 청학은요, 바로 면왕정 정자의 지붕을 비유한 거예요. 푸른 기와 지붕을 청학. 그래서 두 날개를 펼쳐놓은 듯. 자, 그 다음 이 면왕동 주변의 자연경관을 묘사할 때 일단 앞부분은요, 물 중심이요. 물. 옥천산, 용천산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뜰에 올돌이 펴진 듯 넓거든 기노라 푸려거든 희지만이, 여기가 바로 정철의 관도별국에 영향을 준 부분이에요. 넓거든 기노라 푸려거든 희지만이. 바로 면왕동 주변을 흐르는 물의 모습을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한 변화무쌍한 모습을 표현한 구절. 정철의 놀거든 뛰디마나 쉬었거든 솟디마나에 영향을 준 부분이에요.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채 폈는 듯 하면서 쥐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물의 역동적인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했고,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했을 때, 이때 끊임없이 흐르는 물의 모습은요, 바로 심성수련을 부지런히 하는 작가의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서친 사정은 눈같이 펴졌거든. 물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고, 이 쥐기법과 색채미가 사용됐으며, 어지럽게 나는 기러기, 이때 기러기가 바로 물알체 대상이에요. 왜 물알체냐? 기러기가 노화, 갈대꽃을 좋아서 그곳을 따르는 것처럼 화자도 자연을 사랑하여 자연 가까이 있는 모습과 서로 뭐한 거예요? 행위 자체가 서로 일치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러기 물알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가 앉으락, 너리락, 모드락, 트트락, 노화를 사이에 두고 우러곰, 존니 놓고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하면서, 자,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선이
흐르는 물을 받다가요 좀 올라가요. 이제 면왕정 주변에 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왕정가가요 본사 1이 어떤 구성일까요? 앞부분은 물 나오고요. 뒷부분은 산이 나와요. 그리고 면왕정 주위를 흐르는 가까이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 근경. 산은 좀 떨어져가지고 뭐 무등산, 제월봉, 목천산, 용천산 막 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멀리 있어요. 원경이에요. 그래서 본사 1의 시상전개는 어떻게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의 이동에 의해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면왕정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일까요? 그냥 어떤 산이 있는 지방 쭉 열거만 해놨어요. 그죠? 뭔가 막 특이하고 막 대단한 표현 없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용기산, 봉선산, 뭐 불대산, 어등산, 용지산, 금성산, 첩도산 중 산들이 겁나 많아. 그냥 끝이야. 그래서 시선이 물을 보고 산을 봤어. 면왕정 주위 자연이야.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본사 2번부터예요. 집중하세요, 이제부터. 이런 걸 어떤 거로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요. 우리가 뭐 문제집 같은 거 사보잖아요. 뭐 고전시가 무슨 뭐 수능 뭐 대비 이런 사보면 그 면왕정가가 실려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아마 흰구름 부인연화부터 실려있는 부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재는요. 이 집필자가 따로 뭐 작품을 선정해서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대부분 기출문제입니다.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게 뭐 2014년 뭐 6월 모평, 뭐 2012년 뭐 11월 전국연합 기출문제들입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을 잘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가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이 작품을 대표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암시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사 2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노을 그리고 푸른 것은 산아지랑입니다. 참고로 이때 여러분들 산아지랑이 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아지랑이가 언제 생겨요? 봄에 생기죠. 계절감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구름, 안개, 노을, 아지랑이 같은 것들 뭐 하는 거예요? 형체가 없고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천암만합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자기 집을 삼아두고 이렇게 자연물이 집을 삼는다라고 표현하고 집을 드나드는 것처럼 의인법에 사용된 부분이에요. 그 의인법이요. 삼아두고에만 끝나지 않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면서 들면서 일회 아양을 떤다, 아양을 군다. 요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의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지랑이와 안개와 노을과 구름이 먼 허공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넓은 들판을 건너가기도 하며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짙으락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사양, 석양과 섞어져 새우, 가름비조차 뿌리는구나 해가지고 본사 2번 시작이 뭐예요? 면왕정의 봄경치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본사 2번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바로 계절별로 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본사 2번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가 뭐 봤었어요? 얘들아 뭐 봤었어? 누황사기 전에 사과를 먹으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3일곡 있고 면왕정가 있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절별 시상전개 방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가마를 배에 타고 보통 가마하게 되면 뚜껑 없는 가마인데 이거 누가 탈 수 있어요? 평균 못합니다. 이것도 신분 암시하죠. 남녀를 바삐타고 솔날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녹양에 우는 황앵 여러분들 꾀꼬리입니다. 감정이입 대상이에요. 얘가 교태겨워하는구나, 아양을 떨며 우는구나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때 황앵이 울 때 어떻게 우냐면요, 교태를 부리며 운다는 건 뭐냐면요, 슬픈 정서의 울음이 아닌 거예요. 뭔가 기쁨과 반가움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울음이거든요. 당연히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입이 사용된 시들을 보면요, 거의 99% 가까이가 전부 다 뭐예요? 슬픔이에요, 슬픔. 그죠? 뭐 이별이라든가,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가지고, 혹은 현실의 좌절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감정이입을 쓰지만요, 거의 유일하게 여기 있는 면함정가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예요. 상충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면함정가는요, 얘만 또 단독으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극인의 상충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리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상충곡의 이 기쁨의 정서가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봄이 되자, 봄이 완연해지니까 수풀에 우는 새가 감정이입이겠죠? 울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왜 우냐면요, 춘기, 이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봄이 오니까 반가워서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슬퍼서 엉엉 우는 감정이입이 된 게 아니라 반갑고 즐겁고 뭔가 흥분되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 이런 게 이입되어 있는 감정이입을 보셔야 돼요. 거의 몇 안 되는 기쁨 정서가 이입되어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러면서 나무 사이가 잦아지면서 빽빽해지면서 수음 보세요. 나무 및 그늘, 바로 녹음을 의미하는 말로 계절감, 여름이 나타납니다. 자, 이 여름날 뭐합니까 여러분들? 낮에 낮잠 자고 졸아야죠. 백척난간에 긴 조울음 내 옆편이 하면서 졸고 있는 모습, 여유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 수면 물 위에서 양풍하게 되면요, 시원한 바람이에요. 그칠 줄 모르는구나 하면서 여기까지가 면함정의 여름 경치. 증설이 진설이에요. 질다 그럼 된설입니다. 계절감 가을. 거친 후 산빛이 금수. 우리 금자가 비단 금자하고 수가 수를 놓은 거예요. 수 놓은 비단 같구나 하면서 일단은요, 수 놓은 비단은 아름다운 경치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요, 가을이 되면 제 친구 중에 요즘에 취미가 드론 있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난 여름부터 이게 드론 띄워가지고 사진 찍는 게 취미에서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는데 사진 보면요, 가을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라산 중턱에 올라가가지고 드론 띄워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나무들이 전부 다 울긋불긋해요. 이걸 마치 뭐처럼 수놓은 비단에다 비유한 거죠. 바로 단풍이 든 모습이에요. 가을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누구도, 정철도 봄에 금강산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풍악으로 뻗어있다라고 표현해요. 봄이면 금강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가을 이름을 부르는 이유,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는 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숨이 막해서요. 막 되게 예민해질 시기. 자, 황혼. 이 황혼을 잘 보세요. 누런 구름이잖아요. 이게 실제 하늘에 떠있는 누런 구름이 아니에요. 뭐냐면 가을이 되면 벼가 싹 익어서 그 벼가 살랑살랑 바람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누런 구름 같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 가을 들판으로요. 계절감을 드러내는 주제입니다. 왜냐면 가을이 되면 벼가 익어서 들판이 일렁이기 때문에 황운은 벼가 익은 가을 들판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계절감을 드러납니다. 고기잡이 하면 부르는 필입니다. 흥겹구나. 왜 흥겹냐면요. 가을이 되면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살이 쪄요. 그래서 고기잡이들이 뭐합니까? 이 풍어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풍요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부처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벼베는 게 아니라 그냥 그물 던지고 낚싯대만 들어놓으면 되잖아요. 유유자적하는 이미지의 어적입니다. 어부의 피리소리. 달을 따라 계속 불고 있구나. 여기까지가 면왕정의 가을 경치. 초목 다 진 후에 풀도 시들고 나무도 잎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이때 강산은요 온 세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그럼 대유법으로 봐야 되겠죠? 매몰, 뭐에? 눈에. 파무척건을. 자, 이 겨울의 모습을 무엇으로 바로 조물주가 헌사허야. 참고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요 정치적 영향을 줬다고 봐야 돼요. 왜요? 그죠? 관등별곡에서 금강산의 모습을요 뭐였습니까? 어와 조아옹이 헌사터 헌사할샤라고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근데 제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꾸며냈구나 라고 이 감탄하는 부분이에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물주가 야단스러워는요 뭐한 겁니까? 이 겨울 경치에 대한 감탄입니다. 그렇죠? 눈과 얼음으로 빙솔로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낸 거죠. 야, 거꾸로 하면 설빙이네. 그게 제일 맛있더라. 그냥 콩가루만 막 뿌려놓은 거. 가장 그냥 기본. 여기 시그니처래 애들. 근데 팥빙수 하면 혹시 빠빠락이라고 알아? 다 안 몰라. 근데 그건 빠빠락이 못 가요. 정말 좋아하는데. 알바가 다 니네 선배들이야. 근데 내가 꼭 거기 갈 때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말에 쉬다가 갑자기 여름에 막 아빠 팥빙수 아니 뭐 얘기하고 나가 우리 팥빙수나 먹을까? 그래 갔다 올게. 전화 미리 걸어. 그래서 굵은 얼음 가는 거는 반반 섞어주세요. 팥 많이 주시고요. 이렇게 다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다음에 전화번호 찍히잖아. 그리고 대충 차세고 뛰어 올라가야 돼. 카메라가 이제 5분 내에 뭐니까 딱 올라가서 슬리퍼에 반바지에 다리 털도 안 밀고 막 그 대충 입고 머리도 안 감고 막 딱 올라갔는데 쌤! 이러고 눈곱 떼고 근데 왜 이냐? 알바예요. 한 3번인가 그래 3번. 피가 안 되나 거기. 이거 한겨울에 팥빙수 먹고 싶다. 자, 빙소를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사하게 되면 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 세상의 모습이 마치 뭐 같아? 경궁요대 같아. 신선이 사는 궁전 같아. 신비롭다는 얘기죠. 우리 신선한 이미지가 뭐야? 화이트. 머리도 허옇고 수염도 허옇고 옷도 허옇고 집도 허옇고 그 모습이 마치 그 모습이 뭐야? 이 눈 덮인 겨울의 모습이야. 그 다음에 옥해은사하게 되면 대국의 바다와 은으로 된 산입니다. 전부 다 바로 매랑정의 겨울 경치를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죠. 안적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건곤 하늘과 땅 온 세상도 가엄열샤 풍성하구나. 곡식으로 풍성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풍성해진 겁니다.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경이롭다 하면서 뭐한 모습? 매랑정의 겨울 경치.
그리고 마지막 결사를 보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결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본사 1번이 내가 지은 면왕정 심성춘에서 지은 장소에 물이 좋아. 그리고 산도 좋아. 그리고 물이 흐르고 산이 뒤에 있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데다가 이 내가 정자를 지은 거야. 자연과 더불어 지었으면서 좋은 위치에 지었고 이곳의 사계절은 모두 아름다워. 그런 자연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이쯤 되면요. 좋아, 짱이야, 자부심 막 끝내야 되는데 얘가 더 나와요. 이런 자연을 즐기느라 바쁜 자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볼게요. 인간을 떠나와도 이때 인간, 그 인간이 아니에요. 두 글자 더 써야 됩니다. 인간 세상. 다시 두 글자를 압축시킵니다. 속세. 두 글자 비슷한 말이 있어요. 홍진. 그럼 얘는 뭐예요? 부정적. 그래서 뭐와?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이죠. 홍진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붉은 먼지가 있는 세상. 그렇죠?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바쁘다. 왜 바쁘냐? 자연을 즐기느라. 야, 나 여기 가다가 노는 거 아니야. 여기 할 일 엄청 많어. 막 귀농한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하루 종일 바빠요. 이건 일종의 뭐예요? 자부심이에요. 나 여기서도 할 일 많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시작해가지고 바람도 쐬려하고 달도 맞으려하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낫고 쌀문은 누가 닫으며 진꽃은 누가 쓸 것인가까지요. 전부 다 내가 왜 이랬지? 자연을 지키는 바쁜 모습이 반복 제시되고 반복해놨어요. 다 데코법입니다. 데코법 통해가지고 뭐하는 모습? 자연을 즐기는 바쁜 모습. 이 안에서 어떤 감정? 자부심이 나타나요. 아초미 나쁘거니 나조해라 스르소냐. 이 표현이요. 아침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근데 싫다는 뭐냐면요. 자연을 즐기는 것이. 왜냐면 아침 경치도 좋지만요. 저녁이 되면 해질 무렵. 이때 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더 즐기게 된다. 요거 여러분들 아까 우리 누앙사에 그냥 쓱 지나간 건데 그 가을이 그러니까 가을이 우리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풍요로운 계절이잖아요.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의 구절이에요. 이때도 이런데 이때라고 이러겠느냐 이런 거. 예전에 요거 가지고 문제가 한번 여러분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비슷한 발상을 보인 그런 구절 표현 찾으라 했을 때 답은 이거였어요. 대학생도 못 푸는 문제를 고등학생이 어떻게 풀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을이라는 수학의 계절도 배가 고픈데 봄은 오죽하게 되면 보릿고개 있잖아요. 더 가난하고. 아침이라는 그런 별볼 없는, 그러니까 별볼 없다는 아니지만 아침이라는 것도 자연은 아침 자연도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저녁 자연이 오죽하겠느냐 이런 것들. 비슷한 맥락의 발상으로 봅니다. 오늘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유여, 여유가 있겠느냐.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을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쉴 사이가 없거든. 길이나 전허리야. 무슨 얘기냐면요. 쉴 사이는 내가 자연을 즐기느라 너무 바빠서 쉴 새도 없던데 길이야 전허리란요. 세상 사람들에게 면왕정으로 오는 길을 알려줄 시간이 없다예요. 앞부분에 다 알려줬으면서 서사에
무등산 동쪽 줄기 따라가 보면 제월봉 보이고 제월봉에 있는 그 굽이 따라 내려오면 그 물 흐르는 데 보이지? 옥천산, 용천산 내린물.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막 그 뭐 불대사 막 산들이 있어. 거기 너러바위 위에 있어. 라고 다 얘기해 놓고 나서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헌 청려장 푸른 명아주 지팡이에요. 이거 뭐하러 들고 다닐까요? 바로 여기저기 이 산 저 산을 옮겨 다니며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다 무뎌간다는 얘기는 뭐 한 겁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 산수공병을 하느라 닳아버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모습입니까?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죠. 이거 몇 줄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거 엄청 많아요, 열사가. 그 다음에 술 나옵니다. 술이 익어가니 벗이 없겠느냐? 친구 불러서 술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게 하고 악기도 타게 하고 방울도 흔들게 하고 온갖 술에 취용을 돋웁니다. 그러자 근심이 있겠느냐? 시름이 있겠느냐? 술에 취해서 눕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몸을 구부리기도 몸을 젖히기도 하고 시절을 읊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옛날 복희씨도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는데 내가 보긴 지금이 태평성대다. 자, 보실 신선이 어떤지, 내가 신선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자연을 즐기며 술을 마시고 취용을 즐기는 모습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이 강산풍을 아름다운 자연을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여기가 바로 백년행락이라 해서 원래요, 백년행락은요 한평생 즐겁게 놀다 감이라는 뜻이에요. 이 백년행락이 상춘곡, 자꾸 상춘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겠죠? 그래서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리라는 제일 마지막 줄이 바로 백년행락이에요. 그대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 누리면 악양로 상에 이태백이 살아오다. 악양로에 있는 이태백이 살아온들 이것보다 더 즐겁겠느냐 하는 건요, 이게 지금 면왕정가에서 한번 쓴 표현이잖아요. 정철도 뭐예요? 정철도 시국보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태백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의논하게 돼도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 말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태백을 소환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찬했던 아름다운 악양로와 여산폭포의 경치에 대한 예찬을 내가 똑같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더 아름다워. 우리가 더 행복해. 이런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에요. 이태백 부르면 무조건 자부심이에요. 그 행복함이 이보다 더하겠느냐. 서리법을 통해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줄로 뭐라고? 이 몸이 이런 굼, 이렇게 지내는 것, 어떻게 지내는 것? 자연 속에서 심성수련하면서 풍류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역군은 요거 한마디예요. 이게 99%의 자연 친화에 단 1%지만 유교적 충의를 섞었더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강호가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교적 충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역군은. 요게 만흥의 마지막 구절에 뭐가 있어요? 님군은행. 왜 그래? 애들이 다 사대부리여서. 자연 속에 응가하는 선비로 있어도 임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들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임금의 은혜로다 하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유교적 충의를 통해 가지고 강호가 들어들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풍순의 면왕정가 빠르지만 한번 압축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주황사요. 예. 손 쥐는 거 있잖아요. 빈 건? 설명을 좀 꼬꾸라지게 보세요. 무왕사에서. 그 가난한 거. 그래서 뭐지? 이거. 빈천을. 보통 얘기할 때는
뭐 서사 부분 어디요, 본사 어디에요 이렇게 결사요. 어? 결사. 결사에. 그 빈천은 네 빈천 스리 너겨 손을 해가 물러가는. 그러니까 내 빈천이야, 내 가난함과 천함을 싫다고 여겨. 손을 한다고 애가 물러가겠느냐? 물러가지 않는다. 체념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어차피 같이. 너 있잖아. 소박한 거랑 초라한 거랑 같다고 생각해? 체념. 체념한 거랑 순응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지. 순응은 받아들이는 거야. 인정하면서 그래 이게 내 운명인데, 그래 가난한 게 어찌 보면 내가 이 안 빚으려면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도 한데, 한 거는 순응이고 체념은 뭐야? 포기하는 거잖아.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걸 체념이라고 봐야지. 이때는 순응하는 삶으로 봐야지. 받아들이는 삶.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운명론적 세계관에 자주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은요,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혹은 추구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체념하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게 체념이거든. 이 사람이 지금 빈천을 멀리하고 부귀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 노력이 실패하면 체념하는 거잖아. 그 3인국 어떤 부분은 아니고 그 전체적인 거에서 예. 정철은 아니 그 화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갔니? 그리고 잠깐만. 정철에 3인국에는 없어요. 죄송해요. 없어요? 송민국에 있어요. 송민국 있고 3인국에는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라고만 돼 있고요. 그리고 내려온 이유 설명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광안전에 올랐더니 하계에 내려오니 요거만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데 뭐 이 몸이 지은 지에 매가 쌓였으니 송민국하고 순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민국에 있고 3인국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뭐 이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헤어지게 됐는데. 학교에서요. 예. 논양전과 결사 부분에 예. 실사이 없는데 길이의 정합이 여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어디서 이게 자기 소식이라고도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다시 그 길이 자기가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자기의 소식. 길을 네. 내 소식. 네. 이곳으로 오는 뭐 위치 찾아오는 길만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식을 전할 팀이 있겠느냐? 자연 지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좋은 질문 했어요 지금. 길을 내 소식. 3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내 소식이야? 그 본사예요. 뭐 본사? 논양전가. 예. 본사 몇 번? 본사 1번에 예. 양소친 사정은 눈같이 퍼졌거든. 그래서 누소친 물 따라 펼쳐진 사정 모래밭은 눈처럼 펼쳐져 있다. 저번에 필기할 때요. 예. 하얗고 반짝거림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냥 모래의 속성이 그렇다서 그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그 모래밭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눈에 비유해 가지고 그러니까 흰 빛이어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된 부분이다라고만. 그런 식으로. 예. 직유법에 의해서 색채 이미지.